오늘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악당들을 덜 사악한 순서부터 가장 악랄한 순서로 순위 매겨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끝에서 마음을 바꾼 악당들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들은 개과천선한 악당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사악한 악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프스업의 탱크 에반스입니다. 탱크는 슈퍼빌런도 성인 군자도 아닙니다. 자신의 트로피는 소중히 여기지만 그 배려가 다른 펭귄들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승리를 위해 부정행위와 상대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이런 성격인데도 더 낮은 순위가 아닌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라면 두 번째 영화는 없는 셈 치고 싶지만 코디가 천둥번개 속에서 탱크를 구해준 뒤 탱크는 반성하고 코디와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결국 서핑 수업 홍보까지 도와줍니다. 이를 보면 탱크가 정말 겸손해진 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구원받은 악당은 오픈 시즌 사무이 더그입니다. 탱크처럼 더그도 완전한 악당이라기보다는 오만한 불량배에 가깝습니다. 더그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서커스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 알리스테어까지도 버린 채 숲에서 살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그인 척하며 숲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죠. 나는 정글의 왕이라며 부그의 친구들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더그가 나중에 나아지지만 진정한 성장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오직 부그의 친구들이 그의 연기를 간파하고 진짜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를 버리면서, 그리고 더그가 젠장, 알리스테어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구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과할 양심은 있으나 이는 그의 위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목록의 다른 것들만큼 사악하지 않아 순위가 더 낮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단순한 악의로 토끼굴을 폭파하려 하지 않았어요. 피터 래빗 영화의 토마스 맥그리거를 보세요. 사람들은 사랑이 사람의 좋은 면을 끌어낸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토마스 맥그리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동물을 싫어하는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토마스는 첫 번째 영화 내내 토끼들을 증오하며 자신의 채소를 훔쳐가지 못하게 덫을 놓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 남자는 그냥 자신의 농장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피터가 좀 얄밉게 굴었으니 토마스가 짜증을 내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토끼를 폭파하려던 걸 보면 토마스는 분노 조절에 심각한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영화가 끝에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비트리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피터가 그에게 또 기회를 준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픈 시즌 2에 나오는 피피입니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피피의 모든 동기부여는 본질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인종차별과도 같습니다. 그가 서툴고 겁이 많아 자주 데이거나 감전된다는 데서 나온 믿음입니다. 그가 야생동물을 보고 놀랄 때마다 모든 야생동물은 박멸되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역겹습니다. 두 번째 영화에서 그 개는 완전히 미친놈이었지만 세 번째 영화에서는 피피가 어떤 시술을 받은 후에 광란의 개가 평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의 시절은 끝난 것 같아요. 부구와 친구들이 미스터 위니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사실 스스로를 구원한 악당도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커서 별도의 카테고리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반쯤 괘씸한 악당들로 외국인 혐오 광인부터 다른 광인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은 호텔 트란실바니아 3에 나오는 아브라함 반 헬싱입니다. 반 헬싱은 뛰어난 발명가이자 다소 부족한 몬스터 사냥꾼으로 19세기 내내 몬스터 사냥을 목표로 했습니다. 드락이 그의 가장 잡기 힘든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몬스터를 없애 인간들에게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이타심은 옹졸함과 광기로 바뀌었고 그는 드락과 모든 몬스터들에게 복수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면 나도 화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수를 원한 것도 이해돼요. 비록 그게 옳진 않지만요. 그러나 그는 증손녀에게 자신의 길을 강요하며 한 번은 그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리수를 둡니다. 우리가 그를 파이파이보다 낮게 평가하는 건 더 많은 나쁜 짓을 하고 반성이나 만회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니 몬스터들에게 30% 환불을 해준 것 외에 조니에게 몬스터화 광선을 사용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일이었으나 이는 이익보다 해가 컸습니다. 다음은 제타입니다. 제타는 앵그리버드 영화의 악당이며 소니 픽처스 악당 중에서도 특히 위협적입니다. 제타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이글에게 버림받고 얼음 황무지에서 혼자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녀가 그에게 원한을 품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그 감정이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버드 아일랜드와 피기 아일랜드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쏘아 주민들을 얼리거나 대피시키려 결심했습니다. 제타는 마이티 이글과 친구들을 봤을 때 집단 살인을 단순히 동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제타는 자신의 계획 때문에 딸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로써 그녀에게도 분명히 마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스카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녀는 정말 많은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그녀에게 첨단 무기를 주지 마세요. 이제 많은 이들이 메인 이벤트로 여길 시간입니다. 최신 인기 악당인 K-퍼퓰러 디몬 헌터스의 진우를 얘기해봅시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자 보이즈의 리더 진우는 영화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의 매력과 음악적 재능으로 전 세계를 유혹해 영혼을 귀맥에 바치려 합니다. 그 대가로 진우는 몇몇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우는 마지막에 스스로를 구원하는 비극적 악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준우는 가난 속에서 자라며 노모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귀마가 영혼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가족이 벗어날 기회를 주자 진우는 그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진우만이 탈출했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내버려둔 채 자신만 살아남아 엄청난 죄책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된 지금도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덜 끔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루미와 진정한 사랑을 나눴고 마지막엔 루미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그의 영혼의 힘이 루미가 귀마를 이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우는 영웅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영웅으로 죽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우리 순위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악당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확실히 나쁘지만 더 작은 규모의 평범한 악당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첫 인물은 비보의 소악당 루타도르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금발 여자의 17번보다는 그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목록에 넣었습니다. 루타도르는 실제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보가 뮤지컬이라 모든 소리를 싫어하는 거대한 뱀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가 늪을 공포로 지배하는 건 막지 못하죠. 다른 동물들은 만약 장난치거나 개구리처럼 울거나 두드리거나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르면 루타도르에게 잡아먹힐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보 자신도 가까스로 그런 운명을 피했죠. 루타도르는 악랄한 주모자라기보다는 야생동물에 가까워 순위가 낮지 않습니다. 폭군처럼 괴롭히지 않아도 언젠가 배고파서 작은 동물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결국 큰 녀석은 먹어야 하니까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악당은 루타도르에게 흥미로운 적수가 되었을 텐데 바로 오픈 시즌에 나오는 어리석은 밀렵꾼 쇼입니다. 사실 그 짧은 설명만으로도 그의 모든 캐릭터를 거의 다 요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쇼는 야생동물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오직 집에 가져갈 트로피로만 여기는 저속한 사냥꾼입니다. 사냥을 하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남자는 취미를 너무 지나치게 즐깁니다. 그는 동물들을 증오심을 가지고 사냥하죠. 울부짖는 원퍼스 늑대인간이 나타나자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쇼는 사냥 합법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이를 숲속 동물들에게 복수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그의 정신 나간 계획을 누가 막았을까요? 하지만 쇼가 동물들에게는 잔인해도 인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멍청이들에게도 말이죠. 오픈 시즌이 금지되자 그는 관광 가이드로 일했고 다시 합법화되자 늑대인간 사냥에 도움을 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동반자 로레인, 사냥용 소총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런 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중 하나로 이모지 무비의 스마일러를 말해봅시다. 스마일러는 분명 악당입니다. 그녀는 영화 내내 진이 한번 실수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진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는 좋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점은 동의하지만 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스마일러가 완전히 미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진이 오류를 일으켰을 때 다른 이모지들은 핸드폰 주인이 그걸 좋아했을지 전혀 몰랐어요. 그 아이에겐 오류난 핸드폰이 불량품일 수 있고 스마일러는 진의 실수로 자신이 아는 이모지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있지만 악당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무리할 큰 사례도 하나 더 있습니다. 클라우디와 미트볼의 시장 셸본은 심포니퍼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브렌트를 조종했고 음식비가 내리자마자 할머니 손에서 햄버거를 빼앗았어요. 그는 속기 쉬우며 이용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산막재앙의 책임을 모두 플린트에게 돌렸어요. 이 모든 게 저 녀석 때문이야.
잡아. 사실 시장 셸본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플린트에게 심피퍼 가동을 압박한 사람이었죠.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말도 잘하며 자기애가 강해요.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이제 더 노골적으로 악함을 드러내는 캐릭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당들은 정말 사악합니다. 첫 번째는 호텔 트란실바니아의 콰지모도입니다. 콰지모토는 드락스 호텔 주방장으로 인간 요리가 특기입니다. 괴물이 인간을 먹으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나쁜 일이죠. 조니를 산채로 요리하는데 실패한 후 그는 조니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호텔의 다른 이들에게 폭로하면서 소심하게 복수했습니다. 확실히 잘난 척하는 재수없는 녀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사악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그는 자신의 애완쥐 에스메랄다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콰지가 자신의 쥐 이름을 에스메랄다라고 지었잖아요. 마치 노트르담의 꼭추에 나오는 여자 이름처럼요. 잠깐만, 이런. 두 번째로 콰지모토는 인간이며 그를 모티브로 한 괴물도 인간입니다. 영화는 그의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그냥 평범한 괴물이었을 때보다 인간이면서 인간을 요리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나쁩니다. 한 미식께서 또 다른 미식가로. 다음은 해적 미스피츠 밴드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콰지모토는 집단 살인의 공범이었고 식인 행위에도 가담했지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완쥐에게는 친절했습니다. 그게 큰 미덕은 아니지만 뭔가 있긴 하죠. 반면 빅토리아 여왕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해적 선장 살해 시도뿐 아니라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멸종 위기 동물을 사냥해 먹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검술 실력을 생각하면 해적이었고 경쟁자를 없애려 했어도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샜군요. 저는 해적을 싫어합니다. 이제 스파이더버스 빌런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덜 사악하다고 본 킹핀부터 시작하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킹핀은 다른 빌런들보다 더 많은 해를 끼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가 프라울러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일스를 죽이기를 거부하자 바로 눈앞에서 그를 죽였죠. 그는 실패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해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거미 남자를 또 죽일 생각에 못 참겠다. 왜 그를 스파이더버스 빌런 중 가장 덜 사악하다고 할까요? 오늘은 2099는 제어회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옳았으니까요. 어쨌든 킹핀은 끔찍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했죠. 예를 들어 그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 교통사고로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킹핀은 자신의 범죄자 생활을 자각하고 부와 자원으로 다른 차원에 가 가족을 다시 만나려 합니다. 그의 계획이 많은 생명과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완전히 동정하긴 어렵습니다. 다소 논란이 있지만 저희는 올리비아 옥타비우스가 더 나쁘다고 봅니다. 킹핀보다 직접적인 위협은 덜할 수 있지만 올리비아 옥타비우스는 슈퍼콜라이더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할 만큼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킹핀이 그 계획을 실행하려 하자 그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죠. 이는 그녀가 충분한 대가만 받는다면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녀가 킹핀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손을 안 더럽힌다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기쁘게 피터를 질식시키려 했으며 영화에서 최소 3번 피터, 마일스, 그웬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타심이나 비극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실력을 과시하고픈 미친 과학자의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녀는 킹핀보다 사람을 사냥하는 데서 더 노골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더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스파이더버스에서 가장 사악한 빌런의 연기를 그녀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주요 스파이더버스 빌런 중에서 그리고 2099는 제외입니다. 다시 말해 스팟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동정을 받는 빌런입니다. 그를 스팟으로 만든 사고가 있기 전 조너선 호는 그냥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올리비아 옥타비우스와 킹핀 밑에서 일했으므로 그들의 범죄에 자신이 덜 책임이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들과 그웬이 슈퍼콜라이더를 파괴한 후 그는 신체적, 비유적으로 괴물이 되었고 가족과 직장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팟은 정신을 잃었고 분노를 쏟아낼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출구가 결국 마일스 모랄레스가 되었고 바로 그 점이 스팟의 문제였습니다. 스팟은 비극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의 계획은 지금까지 스파이더버스의 다른 악당들보다 훨씬 더 사악합니다. 그는 마일스와 그의 가족, 친구, 다른 스파이더맨들까지 죽이고 싶다고 거의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10대 그웬처럼 스팟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대 슈퍼히어로의 삶을 망치는 것이 답은 아니란 건 분명합니다.
올리비아조차도 자신의 폭력적인 범죄를 즐기긴 했지만 단순히 사람들을 해치는 것 이상의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팟에게는 오직 복수만이 전부입니다. 그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이 캐릭터들은 절대 악합니다. 첫 번째는 호텔 트란실바니아 2의 벨라입니다. 이 시리즈의 대부분의 몬스터들이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반면 벨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블라드의 오른팔 몬스터로서 그는 주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증오를 공유합니다. 나는 인간의 냄새가 난다. 물러서라.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인간을 파괴할 때는 더욱더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의 증오는 몬스터에 대한 존경심보다 더 크며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표를 위해 몬스터와 아이들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벨라는 블라드와 달리 실수에서 배우지 않고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량이 적어서 낮게 평가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짧게 등장하는 악당으로는 위시 드래곤의 포케츠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실제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은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포케츠는 사실 꽤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미스터 왕에게 고용되어 그의 사업을 구할 수 있는 마법 주전자를 찾으려 했지만 포케츠는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쥐고 있는지 깨닫자 곧 고용주를 배신합니다. 그는 우리 목록에 있는 몇 안 되는 악당 중 한 명으로 롱군이 하기 전에 미스터 왕을 비계해서 밀어 죽이는 등 대놓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처음부터 꽤 어두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한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10대 딘까지도 기꺼이 죽이려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악행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사람이 더 많이 출연했다면 스튜디오 최고의 위협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어서 세계 정복을 꿈꾸는 가짜 악당 가가메를 소개합니다. 스머프들의 숙적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고 스머프를 사냥하지 않을 때조차도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고양이 아즈레를 계속 학대하거나 사실상 자신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나티들을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머프들을 잡아 에센스를 빼앗아 마법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할 때 가장 악랄해집니다. 그건 정말 못된 짓이네요. 가가멜이 아무리 우스꽝스럽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악당들 중에서 가장 긴 범죄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5명에는 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나쁜 악당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악의 5명 중 첫 번째는 구스범스 영화의 슬래피입니다. 슬래피는 이 영화들 중에서 진짜 공포 영화 악당에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슬래피는 영화에서 로버트 로렌스 스타인이 어릴 때 따돌림 당한 분노가 복수심으로 나타난 존재라 무자비함이 이해됩니다. 파파에게 갇힌 후 슬래피는 복수심에 불타 그와 그의 마을 전체를 파괴하려고 결심합니다. 별로 재미있지 않죠. 하지만 스타인에게 복수하는 건 그의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스타인의 괴물 군단을 지배하게 된 슬래피는 미국 전체를 쓸어버리고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이죠. 괴물들은 마음껏 혼란을 일으키고 슬래피의 행동이 이 목록의 다른 존재들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5위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신이 이상해도 적어도 두 번째 영화에서는 처음에 가족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그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오늘 본 악당들과 달리 그는 동료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이 순위의 악당치고는 꽤 괜찮은 점이죠. 다만 배신당했을 때는 나라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폭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친 은둔자의 동정표를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가 곧 바뀔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 클라우디 위드 어 찬스 오브 미트볼 2의 체스터 V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체스터 V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죠. 그의 아이디어는 최초의 자각 있는 음식들을 재료로 푸드바 8.0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계속 자각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 도살해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만약 이것만으로도 이 순위에 오를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는 플린트의 친구들도 푸드바로 만들 능력과 의향이 있었으니 대량 살인범이자 식인 공범이기도 합니다. 바바라를 함부로 대한 것까지 합치면 소니가 만든 가장 비열한 악당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 신스 헌터가 악당 부문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데오스타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다룬 영화로 동방 박사와 말하는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주된 악당은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는 부하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내어 죽이라고 명령했던 인물이죠. 메시아인 예수는 인류의 왕으로 여겨졌고
질투심 많은 헤롯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영화에서 가장 큰 악당이긴 해도 헌터는 훨씬 더 많은 등장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덜 사악하지도 않습니다. 그 남자는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 즉 세상의 구원자가 될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단순히 아기가 아닌 예언된 구원자를 노린 전형적인 악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기를 죽이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2명의 압도적인 규모 덕분에 헌터는 2명의 악당에게 밀리게 됩니다. 준우승으로는 아마도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예언적인 악당인 미첼 가족과 기계들의 전쟁에 팔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그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사회에 퍼지면서 팔 같은 악당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뭔가를 바꿔버릴까요? 팔의 모회사가 그녀를 완전히 쓸모없다고 묘사하자 팔은 아주 비상식적인 규모로 폭주하게 됩니다. 팔은 이렇게 결심하죠. 인류가 자신을 쓸모없다고 했으니 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도 너희 모두를 버릴 거야. 모든 인류를 우주의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보내고 세상을 로봇으로 다시 채우려는 계획인가요? 팔이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순위를 좀 더 높게 둘까 고민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녀의 코드를 만든 사람들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로봇을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팔은 전 세계적인 쿠데타를 조직할 만큼 분명히 똑똑하고 자각이 있으며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감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 도덕적 책임이 없어도 여전히 인류 전체를 멸종시키려 했습니다. 동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는 여전히 최하위에 속합니다. 다만 그녀가 최하위를 면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골드 때문입니다. 악의 메달리스트이자 소니 픽처스의 메인 빌런, K-팝 디몬 헌터스의 구이마입니다. 디몬 킹으로도 알려진 구이마는 이름처럼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악마 하수인에게 더러운 일을 시키고 실패하면 불태우며 괴롭힙니다. 성공해도 괴롭힘이 약간 줄 뿐입니다. 맞아요. 이 녀석은 완전한 사디스트입니다. 영화 쌈막에서 그가 조이, 루미, 바비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극대화하며 사디즘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는 그들을 상대로 그들의 정신을 고문하고 영혼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악마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며 두려움과 공포로 지배하여 그들이 가져오는 인간의 영혼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른 인물들과 달리 귀마는 알려진 비극적 과거나 고귀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장기 목표는 결국 자유로워져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종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진정한 악마입니다. 그 정도면 헌터와 동료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비교하자면 귀마는 완전히 불타버린 금메달급 악행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죠. 제발 내 영혼은 그냥 놔둬, 친구야.